네, 일단 1번이고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A, 즉 A 관성계죠. A 관성계고 얘가 있는 행성에서 이제 BC가 탄 우주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PQ를 향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A 관성계에서 PQ는 정지해 있고 C는 0.8C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 같은 경우는 A가 측정한 자료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A 기준으로 P부터 A까지의 거리는 L0가 되고 마찬가지로 Q까지의 거리도 L0로 동일하게 되죠. 근데 이제 B가 A를 지나는 순간부터 P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그러니까 B가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20년, 그 다음 C가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15년이죠.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B의 속력을 먼저 찾고 갈 건데, C 같은 경우는 0.8C라는 속력으로 15년 15years를 달려가면은 L0만큼 움직이고, B 같은 경우는 속력을 모르니까 V라고 할게요. V의 속력으로 20year 20년 동안 가면은 그게 L0가 되겠죠. 네, 그럼 둘이 같아야 되니까 V는 0.6C가 되겠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럼 B는 이쪽 방향으로 0.6C로 날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보시면 비관성계에서 A의 속력이 0.6C냐, 자, 비관성계라고 하면은 이제 B가 생각할 때 B는 자기가 정지해 있고 A랑 C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B가 느끼기에는 A가 본인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0.6C로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C 관성계에서 이제는 C가 본인은 정지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C는 이제 본인은 정지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자, 그럼 C 기준으로 C가 원래는 0.8C로 A가 볼 때 움직이고 있었는데, C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은 안 움직이고 있고 A랑 B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C가 느끼기에는 A가 이쪽 방향으로 0.8C,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원래 0.6C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0.8 더하기 0.6 하면 1.4C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럼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둘 다 시간 지연이 일어날 텐데, 둘 다 일어나긴 할 텐데 B가 A보다 더 빠르죠, C가 볼 때. 그러니까 B가 시간 지연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시간은 B보다 느리게 간다가 아니고 B가 A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디귿. P와 Q 사이의 거리는 B 관성계에서가 C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자, B 관성계에서는 이 PQ 원래 EL0인 애들이죠. L0, L0 해가지고 당연히 둘 다 거리 수축, 길이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데 C가 더 빠르죠. 그러면 이 거리 수축, 다른 말로 길이 수축이 C가 더 많이 일어나게 돼요. B는 적게 일어나게 됩니다, C보다는. 그러니까 B가 더 크겠죠. 네, B는 EL0에서 덜 줄어든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은 2번이고요. 이제 관찰자 A는 지표면에 고정돼 있고 B가 우주선을 타고 쭉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비관성계에서, 비관성계라고 하면은 이제 B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B의 이 우주선은 아니겠죠. 본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B가 보는 이 광원과 PQR이 실제 광원과 PQR의 거리나 시간이나 이게 동일한 겁니다. 근데 이제 A가 볼 때는 물론 이게 거리 수축도 일어나고 시간 지연도 일어나고 하겠죠. 아무튼 B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광원에서 PR을 향해 동시에 방출된 빛은 동시에 반사돼서 Q에 또 도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광원에서 P를 이렇게 쏴요, 빛을. 반사가 돼서 Q로 도달하겠죠. 이거 하고 광원에서 R을 향해 쏜 게 또 반사돼서 Q를 향해 가겠죠. 자, 이게 모두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B 입장에서 봤을 때 얘네들은 동시에 반사돼서 또 동시에 도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각형은 다 길이가 같겠죠.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A 관성계에서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P와 Q 사이의 거리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이거고 P랑 Q 사이의 거리는 얘네죠, 얘네. 근데 지금 보시면 우주선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길이 수축이 어떻게 일어나냐? 얘랑 얘는 길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둘 다 짧아지게 돼요. 근데 이 PQ랑 광원과 R을 잇는 이 선분들은 지금 수직 방향이죠. 진행 방향이랑. 지금 얘네랑 완전히 수직 방향이니까 얘네들은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원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얘네 둘은 짧아지게 돼요. 그래서 A 관성계에서 봤을 때 기억이죠. 광원과 P 사이의 거리, 이 거리는 여기보다 더 작은 게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니은 A의 관성계에서 P에서 반사된 빛이 R에서 반사된 빛보다 Q에 먼저 도달하냐.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간 빛이랑 이렇게 간 빛이랑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도달하냐는 건데, 이제 문제에서 말하기를 B의 관성계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동시에 반사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여기 직각이라고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인데, 자, 여기에 도달하는 거랑 여기에 도달하는 게 같죠. 이제 거리가 같다는 소리겠죠. 근데 여기가 다 직각으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거리가 같을 거고 여기랑 여기랑 거리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B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는 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가는 거나 시간이 똑같이 걸리겠죠. 그럼 B 입장에서 얘네가 동시에 도달을 하니까 A가 볼 때도 당연히 얘네들은 Q에 동시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에요. 그냥 디귿, 광원에서 P를 향해 방출된 빛이 다시 광원으로 되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은 B에서가 더 크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해줘. 광원에서 P를 향해 쏴요. 반사가 돼서 Q를 찍고 또 반사가 돼서 R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광원으로 돌아오겠죠. 자,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B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관성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저게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A는 관찰자예요. 외부 관찰자죠. 이렇게 한다면 이 사건에 걸리는 시간은 무조건 A가 더 커야 돼요. B에서 일어난 사건을 A가 보게 된다면 무조건 A에서 그 같은 사건이 더 길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3번인데 그림은 관찰자 A가 또 A는 고정이 돼 있고 B는 우주선에 타 있어요. 그리고 깃발 PQ는 A에 대해 정지해 있다. 자, 그럼 얘네가 한 세트로 A 관성계에 묶여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B 관성계가 되겠죠. 그리고 B는 PQ를 잇는 직선과 뭐 나란하게 운동을 한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헷갈려요. 이게 A가 측정한 PQ 사이의 거리가 2L0다. 자, A는 애초에 PQ랑 같이 묶여있는 관성계죠. 같은 세계에 있죠. 해서 얘네가 측정한 게 2L0라는 거는 이게 진짜 실제 거리가 맞다는 거예요. 실제 길이가 2L0다 라는 얘기가 되고, B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L0라고 하고 있어요. 자, B랑 우주선은 같은 관성계로 묶여있죠. 근데 얘네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가 L0라는 것도, 자, 이 우주선의 실제 길이가 L0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표는 A,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이 P와 Q를 완전히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완전히 통과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딱 여기 P에 걸쳐 있었을 때 측정을 시작을 해가지고 B의 꼬리, 이 우주선의 꼬리가 Q를 통과할 때, 이때까지가 완전히 통과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움직인 총 거리가 어떻게 되냐, 이제 2L0 당연히 있을 거고 거기다가 이 우주선의 길이가 있겠죠. 이것까지 더해준 게 이 우주선이 총 움직인 거리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관성계 A에서는 그걸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냐, T0만큼 걸린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A가 볼 때 A랑 B는 다른 관성계에 있잖아요. 근데 B의 원래 고유 길이가, 진짜 길이가 L0예요. 근데 A가 볼 때는 그 길이가 수축이 됩니다. 길이 수축 때문에. 그럼 그 길이 수축된 길이를
n분의 1 L0라고 할게요. 얼마나 수축이 되는지 모르니까. 그럼 A가 볼 때 우주선은 얼마나 움직인 거냐면 이 PQ에 2L0랑 거기다가 우주선의 길이, A가 볼 때는 길이 수축 때문에 이게 줄어 보이겠죠? 이만큼의 거리를 속도 V로 T0만큼 달려가면은 움직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B 같은 경우에는 이 우주선은 변하지 않죠. B가 직접 측정한 L0니까. 근데 이 PQ가 A 관성기에 묶여있는 애들이라 B가 볼 때는 자기는 가만히 있고 이 PQ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PQ의 길이가 수축이 된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그 수축된 비율은 우리가 우주선 내 수축 비율을 n분의 1로 잡았으니까 당연히 얘네도 n분의 1배로 수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지금 이 EL0가 있을 거고 거기다가 이게 이제 수축이 돼야 되니까 n분의 2L0가 되겠죠. 거기다가 본인들 우주선 길이 여기까지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우주선이 이렇게 가 있어야 되니까 L0만큼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V라는 속력으로 3분의 2T0만큼 달려갔을 때 이만큼 움직이게 된다. 그럼 이 3분의 2를 넘겨주시면 얘네 둘이 완전히 동일하겠죠. 그래서 n분의 3L0 더하기 2분의 3L0는 2L0 더하기 n분의 1L0가 됩니다. 넘겨주시고 넘겨주시면 n분의 2L0는 2분의 1L0가 되겠죠. 그러면 n은 4라는 결론이 돼요. 그래서 결론이 얘네가 이제 길이가 수축이 당연히 될 텐데 그게 4분의 1배만큼 수축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기억에서 V의 관성기에서 P의 속력은 V다. 네, 당연히 B는 본인이 가만히 있고 P가 달려오는 걸로 보니까 이제 V가 되겠죠. 그 다음 B의 관성기에서 PQ 사이의 거리는 A의 관성기에서 우주선의 길이의 2배이다. 자, A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는 원래 L0였던 거에 4분의 1배를 해줘야 되니까 4분의 1 L0가 되겠죠. B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B의 관성계에서 PQ 원래 2L0였던 거에 4분의 1배를 해줘야 되니까 4분의 2L0가 되겠죠. 정확히 2배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0가 이거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돼요. N. 그러면 2L0 더하기 4분의 1 L0는 V 곱하기 T0가 되는데 그럼 4분의 9L0가 VT0죠. L0는 9분의 4 VT0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에요. 이제 다음 4번 문제고요. 그림과 같이 광원에서 동시에 이렇게 세 방향으로 방출된 빛이 PQR에 반사되어서 다시 광원으로 되돌아오고 있어요. 광원 PQR은 관찰자 A에 대해 정지해 있고, 자 그럼 얘네가 한 번에 묶여서 A 관성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얘네는 같은 세계에 있는 친구들이 맞아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B 관성계로 다른 세계에 있는 우주선이에요. 자, 그때 B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측정을 했어요. 자, 보시면 지금 진행 방향이랑 Q랑 광원 사이는 수직이죠, 수직.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실제로 길이가 L인 겁니다. B에서 보나 A에서 보나. 그리고 이제 표는 AB 관성계에서 빛이 광원과 거울 사이를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것이다. 지금 보시면 이제 광원이랑 Q 사이의 거리가 L인 건 알았는데 A 관성계는 실제로 같이 묶여 있죠. PQR이랑 A가. 그러니까 다 정지해 있는 상태로 보여요, A한텐. 근데 PQR이 T0, T0, T0로 셋 다 같죠. 그 말은 여기도 L이고 여기도 L이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 다음 B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금 T1, T2, T3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는 지금 광원이랑 Q 사이의 거리는 변하지 않지만 P랑 R 사이는 진행 방향과 나란하죠. 평행한 방향이죠. 그래서 P랑 R 성분으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요. 그거를 고려하셔야 되고,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P랑 R 사이의 거리는 변하는데 짧아지겠죠. Q랑 광원 사이의 거리는 변하지가 않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A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셋 다 T0로 왕복 시간이 같으니까 A는 이렇게 갔다가 돌아올 때
동시에 다들 원점에서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다 같이 돌아와야 되죠. 근데 이 결과는 변하지 않아요. B에서 봐도. 그럼 좀 얘기가 이상해지죠? 제가 그러면 A나 B나 광원에 동시에 다 같이 모여야 돼요. 빛 3개가 동시에 모여야 합니다. 근데 얘기가 좀 이상한 게, 아니 근데 B에서 봤을 때는 여기 길이는 변하지 않는데 여기 길이는 짧아진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근데 어떻게 얘네가 동시에 광원에 다 같이 도달을 하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Q에서 이제 A 같은 경우는 광원이 동시에 다 같이 세 방향으로 빛을 뿜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B가 봤을 때는 Q에서 빛을 먼저 발사하고 뒤늦게 P랑 R에서 발사한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세 방향으로 동시에 나간 게 맞는데 빛이, B가 볼 때는 Q 쪽으로 빛을 먼저 발사하고 그 이후에 P랑 R로 발사한 걸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둘이 좀 차이가 나겠죠. Q가 먼저 발사가 됐으니까. 해서 결론적으로는 동시에 다시 다 같이 모인다는 말이 돼요. 이게 얘기가 조금 어렵죠. 그럼 얘네가 왕복하는데 그래서 걸린 시간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일단 이 왕복한다는 사건 자체는 관성계 A에서 일어난 거죠. A 관성계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왕복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거를 B 관성계에서 관측을 하죠. 근데 이제 B 관성계 기준으로는 본인들 가만히 있고 A 관성계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시간, A에서는 T0라고 보고 B에서는 뭐 T1, T2, T3라고 보는데, 얘네가 반드시 더 커야 됩니다. 시간 지연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서 일단 기억, T2랑 T0, T2가 더 크다. 이거는 맞는 말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시면 T1이랑 T3냐 같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둘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T1, T2, T3가 전부 같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길이 수축이 일어났지만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오는 시간이랑 얘네는 조금 발사가 늦게 되죠. P랑 R 방향으로는 발사가 좀 늦게 되긴 하지만 갔다가 돌아올 때 동시에 도착을 해야 되죠, 여기에. 그래서 얘네들은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수직선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얘기가 살짝 어려운데, 자, 여기서 빛이 딱 쏴요. 발광을 합니다. Q 방향으로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Q 방향으로는 시작하자마자 찍고 다시 여기서 왕복을 끝내요. 근데 P랑 R 같은 경우에는 Q보다 조금 더 늦게 발사되죠. 발사돼서 도착할 때는 동시에 도착하게, 이런 꼴이 됩니다. 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저 왕복 시간이라는 거는,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가 몇 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냐. 그래서 PQR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T1, T2, T3가 전부 같아야 해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네, 그래서 사실 이 개념을 빼려고 일단 T2는 뺀 거죠. 이 문제에서도 애매한 점을 피하기 위해서 T2를 뺐는데, 자, T1이랑 T3는 둘 다 동일한 선상에 있는 애들이죠. 자, 둘 다 여기를 타고 가는 애들이죠. 해서 T2랑 T3는 우선 같습니다. 적어도 얘네 둘은 같아야겠죠, T1이랑 T3는. 그리고 디귿, B의 관성계에서 P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T0분의 2L보다 크냐. 자, 이거는 광속 불변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A 기준으로 봤을 때, A 관성계에서 봤을 때 이만큼 L이고 돌아오는 것도 L이죠. 그럼 A 기준으로 빛의 속력이라는 거는, 이 2L이라는 거를 T0로 나누면 되겠죠. 이게 C가 되겠죠. 근데 B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 C는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이 빛의 속도라는 거는, 속력이라는 거는 절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정확히 이 값이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해서 디귿은 틀린 말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고요. 실험 문제인데 이제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정지해 있고 그 기준선 PQ상에 전구 PQ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얘네가 같은 관성계라는 걸 알 수 있죠. A 관성계고 B는 이제 우주선을 타고 B 관성계에 있어요. 다른 색에 있는 친구들이죠. 그때 이제 R이랑 S는 우주선 제일 앞부분과 제일 끝부분이고, 이제 나를 보시면 A의 관성계에서 PQ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B의 관성계에서 R과 S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어요. 지금 이 R이랑 S는 B 관성계에 같이 묶여있는 애들이고 PQ는 A랑 같이 묶여있는 애들이죠. 근데 각각 B가 RS를 측정하고 A가 PQ를 측정을 했으니까 얘네가 측정한 값이 실제 그 값과 같아요. 그래서 밑에 표 나를 보시면 A의 관성계에서 PQ의 거리를 L0라고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얘네들은 L0가 맞습니다. 물론 이제 B가 볼 때는 이게 바뀌겠죠. 그 다음 B 관성계에서 지네 우주선을 측정을 해보니까 이만큼의 거리가 2L0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 다를 이제 읽어보시면 P는 우주선의 S가 P에 닿는 순간에만 깜빡이고 Q는 우주선의 R이 Q에 닿는 순간에만 깜빡이도록 장치를 해놨습니다. 뭔 말이냐? 우주선이 끝부분이 P에 닿을 때 얘가 한번 깜빡이고, 그 다음에 우주선의 제일 앞부분, 이 앞부분이 Q에 닿을 때 한번 깜빡이고, 이렇게 측정을 해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A를 보시면, 이 표를 보면 A 관성계에서 P랑 Q가 동시에 깜빡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얘네의 길이는 L0고 A가 관측하고 있는 거니까 이 길이는 변함이 없죠. 근데 얘네 둘 PQ가 동시에 깜빡이려면 우주선이 정확히 여기에 딱 들어맞아야겠죠. 정확히 이렇게 들어맞아야 동시에 깜빡이겠죠. 그러니까 A가 볼 때 저 B의 우주선 원래는 2L0였던 애가 A가 볼 때는 L0로 변한다는 소리예요. 2분의 1배가 된다는 소리죠. 이만큼 길이가 수축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 원래 L0였던 부분이 B가 볼 때는 2분의 1 L0가 되겠죠. B 입장에서는 이렇게 2분의 1배가 돼서 보일 거예요. 근데 B 입장에서 본인들의 우주선의 길이는 변함이 없이 2L0죠. 그럼 B는 이걸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본인들의 앞 코가 여기 닿아 있을 때 쭉 가서 이 우주선의 제일 끝부분은 한참 뒤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이제 P랑 Q 중에 Q가 P보다 먼저 깜빡이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B 입장에선.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A의 관성계에서 RS 사이의 거리, 이제 우주선 거리죠. L0다. 네, 2분의 1 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 기억, Q가 P보다 먼저 깜빡인다. 라는 말이죠. B 관성계에서 PQ 사이의 거리는 2분의 1 L0. 네, 똑같이 2분의 1배 해줘야 되죠. B 관성계에서는. 해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6번이고요. 6번 문제는 이제 상대론적 질량 얘기가 나오죠. 간단하게만 잠깐 설명을 하자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때 제일 유명한 공식이 E는 mc 스퀘어죠. 이제 뉴턴의 F는 ma랑 쌍벽을 이루는 엄청 유명한 공식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입자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하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딱 봐도 누가 더 에너지가 커 보이나요? 당연히 이 아랫부분이 더 에너지가 커 보이겠죠. 움직이고 있는 친구. 그럼 이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 상에서 C는 빛의 속도니까 불변이죠. 상수죠, 상수.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에너지가 아래에 있는 입자, 움직이고 있는 입자가 에너지가 훨씬 커졌죠. 그러려면은 질량이 같이 커져야 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친구,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는 질량이 커져야 한다. 이게 상대론적 질량이죠. 그래서 이제 6번을 보시면
관찰자 A가 있고 이제 B는 또 우주선을 타고 있고 그리고 전 PQ는 A에 대해서 정지해 있어요. 그럼 A랑 PQ는 같은 관성계에 묶여 있는 거죠. A 관성계, B 같은 경우는 이제 B 관성계에 따로 묶여 있을 거고 입자 같은 경우는 또 뭐 C 관성계에 따로 묶여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A랑 B 관성계에서 입자를 한번 측정해 보자, 질량을. 이렇게 된 건데, 자, B 관성계 입장에서는요, 이 입자가 0.8c로 같은 속력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B가 볼 때 입자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정지해 있어요. 지들도 정지해 있고 B 자기 자신도 정지해 있고 입자도 같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대신에 A 관성계 애들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 C도 B 관성계에 같이 묶여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거를 M2라고 하죠. 이때 측정한 걸. 근데 A 입장에선 얘기가 조금 다르죠. A 관성계 입장에서는 이 B 관성계 애들이 다 같이 0.8c라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빠르게 움직이는 애들은 질량이 올라간다. 이게 E는 MC 스퀘어의 상대론적 질량 얘기죠. 그럼 이 M1은 M2보다는 훨씬 더 커져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보시면 입자의 수명은 A 관성계에서가 B 관성계에서보다 길다. 시간 지연 얘기인데 B는 입자랑 같이 묶여있는 관성계예요. B 관성계예요. 그럼 얘네들이 볼 때는 입자의 수명이라는 건 실제 수명과 같아요. 근데 A는 좀 얘기가 다르죠. 입자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A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선 시간 지연이 일어나요. 그래서 A 관성계에서가 B 관성계에서보다 수명이 더 길게 느껴지겠죠, 입자에. 그 다음 이제 니은 보시면 M1보다 M2가 더 크다. 네, 맞는 말이죠. 디귿, 입자의 정지 에너지는 M2C 제곱이냐. 자, 지금 이게 정지 질량이죠. 정지 질량이 M2니까 B 입장에서 입자가 정지했으니까 해서 E는 MC 제곱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죠. 이 기억번의 수명 얘기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관성계가 두 개 있어요. A 관성계가 있고 B 관성계가 있죠. 근데 입자의 수명, 그러니까 입자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걸리는 사건은 지금 입자랑 B랑 같은 관성계에 묶여 있으니까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입자 수명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A는 외부 관찰자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외부 관찰자가 되는 거죠, A는. 그러니까 A에서 시간 지연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수명이 더 길어 보인다 이거죠, A 입장에서. 그래서 네, 7번 문제고요. 이번에는 B가 거울과 광원과 함께 이렇게 우주선이 타 있고 그거를 외부 지표면에서 A가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B랑 거울이 한 관성계에 묶여 있는 거고 관성계 B, A는 관성계 A, 다른 세계에 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광원에 도달할 때까지 이제 움직인 거리를 각각 LA, LB 그리고 걸린 시간을 TA, TB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일단 B 같은 경우는 애초에 본인들이 움직인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죠. 이 거울이랑 B랑 같은 관성계에 묶여 있으니까 B가 보는 입장에서 이 거울에 반사된 빛은 그냥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 왕복 거리가 LB가 되겠죠. 근데 이제 A가 볼 때는 좀 얘기가 다른데요. 자, A는 거울이랑 빛이랑 우주선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우주선이라 쳐볼게요. 처음에 빛이 여기서 발사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위에 거울에 닿을 때쯤에는 우주선도 좀 움직여서 한 여기까지 와 있겠죠. 그때 빛이 여기 위에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빛이 아래 거울로 도달을 할 때쯤에는 또 이만큼 움직여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쭉 이어주면 A가 보는 빛은 이만큼을 움직이게 돼요, 사실. 그래서 이 빨간색의 길이가 LA가 됩니다. 그럼 누가 봐도 LA가 LB보다 큰 게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TA랑 TB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건데 이제 속도는 빛의 속도는 항상 C로 고정이죠. 광속은 불변하니까. 그럼 당연히 같은 속도로 LB보다 LA에서 훨씬 더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A에서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해서 니은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TA분의 LA 그리고 TB분의 LB를 비교하자고 하는데 저 사실 시간분의 거리죠. 속도죠, 속도. 속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해서 둘 다 C로 동일합니다. 빛의 속도니까. 광속은 불변하죠. 해서 정답은 5번. 네, 이번에 8번 문제고요. 지금 보시면 B랑 광원이랑 거울, 뭐 검출기 같은 애들이 관성계 B에 다 같이 묶여 있고 A는 관성계에 따로 떨어져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표는 A 관성계에서 빛이 진행한 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광원이 PQR 도달하는 빛의 경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 바로 볼게요. 기억 보시면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하냐. 지금 보시면 표에서 A 관성계에서 관측했을 때 빛이 진행한 거리가 같죠. P랑 Q가 둘 다. 그러면 빛의 속도는 동일할 거니까 동시에 도달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하냐. 일단 이게 틀린 말인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자, 같은 관성계에 묶인 애들이 얘네들은 그냥 본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죠. 봤을 때 만약에 광원에서 P랑 Q 이렇게 했을 때 동시에 도달한다고 치면 다른 관성계, 뭐 예를 들어 외부에서 뭐 A 같은 애가 이렇게 보고 있다 쳤을 때 물론 이제 뭐 거리 수축이 일어나겠죠. 길이 수축이라던가 시간 지연 다 일어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을 해야 해요. 실제로 얘네가 정지한 상태에서 보고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도달을 하니까 나중에 다른 관성계에서 보더라도 그 결과는 동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B가 측정한 게 아니라 A가 본 거죠. 자, A가 볼 때 너희들은 동시에 도달한다예요, PQ에. 그러면 외부 관찰자가 본 사건의 결과는 내부 관찰자, 같은 관성계에 있는 친구가 볼 때는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관성계,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는 관성계에 있는 친구가 봤던 결과는 무조건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의 외부 관성계에서 봤던 결과는 보존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A에서 봤을 때는 광원의 빛이 P랑 Q에 동시에 도달을 해요. 그럼 그게 B에서 봤을 때도 그럴 거냐? 라고 물어보면 일단 정답은 X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보면 B가 탄 우주선 안에 광원이 있고 P, Q, R 이렇게 세 개의 검출기가 있어요. 일단 B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방향, 이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죠. 이게 실제 길이랑 같을 거예요. A가 볼 때 길이가. 근데 P랑 광원, 그리고 R이랑 광원은 길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A가 본 빛의 이동한 거리 이거는 길이 수축이 일어났을 때의 결과인 거니까 B의 관성계에서는 길이 수축이 안 일어난 상태로 있겠죠. 그러니까 빛이 동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입니다. 마지막 디귿.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R 사이의 거리는 L2보다 크냐? 자, L2가 빛이 진행한 거리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광원과 R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빛이 진행한 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자, 광원에서 빛이 딱 발사를 합니다. R로. 그래서 빛이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주선도 움직이죠. 그럼 광원은 여기 있을 거고 여기에도 R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광원이 쫓아가야 돼요. 이 빛이 우주선을 쫓아서 이 R에 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길어야겠죠. 애초에 여기서 말하는 광원과 R 사이의 거리는 여기 거리인 거고, 지금 L2라는 거는 이 빛이 도망가는 R을 쫓아서 도달을 해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광원과 R 사이의 거리는 L2보다 훨씬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이제 3번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얘네가 한 번에 같은 관성기에 묶여 있고 외부 관성기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P에서 X를 향해서 빛을 쏘고 Q에서 Y를 향해서 빛을 쏘고, 그리고 그때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이제 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B의 관성계에서는 얘네 사이에 뭐 길이 수축이라던가 시간 지연이라던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B는 그냥 정지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거울이랑 광원이. 그래서 시간이 t2, t2로 갔다는 얘기는 P랑 X 사이 거리나 Y랑 Q 사이 거리가 둘 다 동일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A가 볼 때 P에서 X까지 걸린 시간이 t1이에요. 지금 우주선의 이동 방향을 보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P에서 빛을 발사를 하는데 X는 그거에 대해 같은 방향으로 도망을 쳐요. 그럼 이 빛은 얘를 따라잡아야 되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이 Y 같은 경우는 Q가 빛을 이쪽으로 발사를 하는데 Y도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히려 빛의 방향으로 Y가 다가가고 있어서 T1보다는 훨씬 짧아져야 됩니다, 시간이.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기억보다 T1이 크냐? 네, 이건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 자, 이 니은이 좀 어려운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T1이랑 기억, 얘네 두 개를 더한 게 얘네 두 개를 더한 것보다 짧냐? 아니, 크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B 입장에서 봤을 때 T2 더하기 T2라는 거는 P에서 X로 가고 이거랑 Q에서 Y로 가고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이겠죠. 그럼 그게 뭐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 P가 X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지금 돌아오는 게 Q에서 Y로 가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 이 ET2라는 거는 왕복 시간이에요. 왕복 시간. 빛이 발사되고 다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A가 볼 때 T1 더하기 기억이라는 거는 P에서 발사해서 X로 간 다음에 다시 얘네가 돌아오는 거, 그게 이제 Q에서 Y로 가는 거랑 똑같죠. 이게 A가 보는 왕복 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건의 발생이 어디냐, B가 속해 있는 관성기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A는 그거를 외부에서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 지연이 일어나야 해요, A 입장에서는. 그래서 T1 플러스 기억이 더 커야 됩니다. 시간이 더 길어야 되니까. 같은 사건을 볼 때 외부 관찰자가 느끼기에 그 시간이 훨씬 더 길어 보여야 해요. 그 다음 디귿. A의 관성계에서 P에서 X까지의 길이는 Q에서 Y까지의 길이보다 작다. 자, 지금 보시면 이동 방향이 이 방향이고 빛의 방향이 둘 다 같은 평행한 방향이죠, 진행 방향이랑.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이 길이 수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둘이 길이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입니다. 자, 4번 문제고요. 문제 좀 어려워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중요한 말이 A의 관성계에서 P랑 검출기 뭐 다 정지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얘네가 다 같이 같은 관성기에 묶여 있고 B만 외부 관성기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B는 외부 관찰자 시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광원에서 빛이 방출되는 사건과 검출기에 도달하는 사건이 A 관성기에서는 빛이 PQ에서 동시에 방출되고 동시에 도달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여기가 L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분의 1 L1, 여기도 2분의 1 L1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고, 자, 그럼 이거를 B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이거는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A가 볼 때 실제로 이 검출기에서 빛이 방출돼서 PQ에 동시에 도달하는 사건은 A 관성기에서 일어난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동시 도달이에요, 빛이. 이 결과는 외부에서 봐도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근데 B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뭐냐? 지금 B가 이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죠. 그럼 이제 빛이 발사되는 건 발사되는 건데 B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은 안 움직이고 있고 이 검출기 PQ 그리고 A 이 관성계가 얘네를 합친 관성계가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P에서 빛을 쏘고 Q에서도 빛을 쏘는데 검출기는 자기 방향으로 날아오고 있는 것처럼 느끼겠죠, B는. 그럼 여기는 지금 P가 빛을 이쪽으로 쐈고 검출기도 이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훨씬 빨리 만나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도망가는 검출기를 빛이 따라잡으려고 움직이겠죠. 그럼 당연히 얘네가 먼저 만나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죠. 근데 A에서 같은 관성기에서 봤던 사건의 결과가 빛이 동시에 도달한다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라고 말을 하면 B의 입장에서는요, 이 결과는 바뀌면 안 돼요. 동시 도달이라는 결과 자체는 똑같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Q가 빛을 먼저 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P가 빛을 나중에 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시간 지연이라고 말을 해요. 사건의 동시성이 가능하냐, 이거에 대한 좀 패러독스가 나중에 되면 배우게 되는데 대학 가면은, 암튼 해서 결과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이 결과를 바꾸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빛에서는 사건의 시작이 조금 달라져야 한다. 이게 메인 포인트예요.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빛은 Q에서가 P에서보다 먼저 방출된다. 그쵸? 여기서 먼저 방출돼야 이 도망가는 검출기를 따라잡으면서 P랑 동시에 같이 만날 수 있겠죠, 검출기에서. 그래서 기억에 맞는 말입니다. L1보다 L2가 크냐? 자, 지금 보시면 B는 외부 관찰자죠. 그러면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 되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 되고요. A의 관성기에서 B의 시간은 A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네, 이게 맞는 말인데 당연히 A가 느끼기에 B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외부 관성계니까 시간이 느리게 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5번인데 사실 B가 볼 때도 A의 시간은 느리게 가요. 이제 이거 쌍둥이 역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 이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헷갈리는 개념이라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영화 인터스텔라가 있죠.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보시면은 우주선을 타고 거의 뭐 빛의 속도로 가깝게 날아가요. 물론 이제 거기선 중력의 영향 때문에 나온 얘기긴 한데, 자, 얘가 20살 때 처음 출발했다 칩시다. 그래서 여기도 같은 친구, 20살이겠죠, 친구니까. 그래서 안녕하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B가 이제 얘를 A, 얘를 B라고 한다면 B가 쭉 날고 5년 동안 우주 여행을 하다가 그럼 25살이 됐겠죠. 다시 지구로 돌아와요. 25살에 B가 왔더니만 A가 40살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간 거냐 라고 말하면 B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간 거죠. A 입장에서 볼 때. 왜냐? 자, 본인은 2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둘 다 뭐 예를 들어서 40살에 죽는다고 칩시다. A랑 B가 둘 다 시한부여서 A는 수명이 20년 다 지났는데 B 같은 경우는 5년밖에 지나지 않았죠. 그 말은 이 수직선 상에서 얘가 0이고 얘가 40살, 본인들의 데드라인이라고 치면은 A는 이미 여기까지 도달을 했어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아직 25까지밖에 도달을 안 했죠. 둘 다 여기서 출발한 건 똑같은데, 이 20살에서 출발한 건 똑같은데, 그러면 누가 더 느리게 간 건가요, 시간이? 그쵸? B가 더 느리게 간 거죠. 그래서 느리게 간다는 개념이 좀 많이 헷갈려요,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A의 관성기에서 B의 시간은 A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가 정답이 됩니다.